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이 드디어 11월 2일 이렇게 짠 하고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2017년도에 개봉한 혹성 탈출 종의 전쟁에 이어 6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고편의 시작을 보면 과거 인간들이 살던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태가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모습을 떠올려보면 도시가 폐허처럼 변하긴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을 합쳐 생존하고 있었고 모든 건물들이 건재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시대 속 세상은 오랜 세계를 거쳐 지구를 지배했다는 표현이 무색하게 인간의 흔적은 지나간 세월을 타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이 멸종은 단순히 인간이 유인원들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인원들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인류는 시미안 플루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시미안 플루 바이러스는 본래 치매 치료를 위해 젠시스 제약사가 연구하던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과정에서 약물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첫 번째 확진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로 전염이 시작되었죠. 알츠113에 노출된 인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반대로 알츠113에 노출된 침팬지들은 똑똑한 유인원으로 진화했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부작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유인원들은 더 강력해졌으며 인간들은 갈수록 나약해졌죠.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저때 진짜 깜짝 놀랐었죠.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변종까지 발생해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혹성 탈출 종의 전쟁에서 이 시미안 플루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변이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인간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까지 퇴행시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즉, 치매를 완치하기 위해 만든 이 약물은 도리어 건강하던 사람까지 치매 말기로 만들어버리는 생물학 무기로 스스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시저가 눈 속에 파묻힌 군인을 구해주며 인간의 말로 상황을 물어보는데 인간이 인간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침팬지와 인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이번 예고편에서 등장한 인간들은 마치 인류의 역사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는 듯 했는데요. 원시 부족처럼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유인원들에게 사냥당하는 모습에서 그 반전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번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의 배경은 종의 전쟁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미래를 배경으로 시저가 없는 유인원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작들이 시저가 이끌었던 혹성 탈출 3부작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앞으로 시저의 아들이 이끌 혹성 탈출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이죠. 시저의 가치관을 이어받은 그의 둘째 아들 코넬리우스는 아직 세상을 배워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저가 죽음을 맞이했을 당시에도 그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코넬리우스에게는 남겨진 가족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을 배우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큰형인 블루 아이즈는 맥컬로프 대령에게 암살당하고 아버지인 시저 또한 프레처가 쏜 석궁에 복부를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죠. 시저의 오랜 친구였던 모리스는 마지막에 시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유인원이었는지 코넬리우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Will know who was father and what Caesar did for us. 비록 코넬리우스 곁에는 부모가 없었지만 시저의 정신 속의 유인원은
모두가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모리스는 그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분명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코넬리우스가 시저와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시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인간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골고루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인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를 키워줬던 윌은 젠시스 제약사의 과학자로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아버지를 위해 알츠 치료제를 개발했던 인물이었죠. 시저의 어머니인 반짝이는 별은 치매 치료제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지만 모성애가 강해진 그녀가 시저를 보호하다 그만 인간들에 의해 총살당하고 이에 죄책감을 느낀 윌은 시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저는 평생 동안 실험실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했던 코바와는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인간은 그저 괴물에 불과했으니까요. Why didn't I see that he could not forgive what humans did to him? 그렇다면 코넬리우스가 본 세상은 어떨까요? 종의 전쟁 결말에서 시저는 인간들이 찾기 힘든 머나먼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평화로웠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는 인간이라고는 노바 한 명뿐이었을 텐데요. 어째서 이런 안전한 곳을 떠나 다시 인간들의 문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고편에서 그는 한 여자아이를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인원 집단 때문일 텐데요. 그들은 시저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또 다른 유인원 집단이며 인간들은 물론 반항하는 유인원들까지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한 떡밥은 이미 종의 전쟁에서 배드 에이프의 등장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코넬리우스는 이 집단에 대해 불의를 느끼고 자유를 찾기 위한 항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 세계관 안에는 시저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린 집단, 즉 인간의 기술을 얻어 제국을 건설하려는 유인원 집단도 있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들이 쓰는 전기 충격기는 1편에서 인간들이 침팬지들의 행동을 저지할 때 쓰는 도구와 오버랩 된다는 것인데, 본래 혹성 탈출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인간의 잔인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침팬지를 철창 안에 가두고 필요 없어지면 결국 죽여버리는, 시저는 그런 인간들보다 유인원이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 역시 코바 덕분에 무너졌습니다.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규칙도 무시하고 그는 인간이 했던 만행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죠. I always think ape better than human. I see now how much like them we are. 인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유인원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고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새로 등장한 이 유인원의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저의 상징임을 알 수 있었죠. 이 문양은 희망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 그리고 안락한 집 그 자체였죠. 시저의 유산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코넬리우스도 분명 언젠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day! 자, 아무튼 오늘은 혹성 탈출 네 번째 작품인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이 난파된 선박과 유인원들을 보자마자 저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인 폭풍을 부르는 정글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화에서 짱구랑 어른들이 함께 엉덩이로 진격하던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혹성 탈출에서도 저런 장면이 나오면 진짜 무서우면서도 빵 터질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성 탈출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